그다음에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인데, 이제 이건 정부의 역할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렇게 뭐 정부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지금 구조가 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보니까 뭐 200만 개 사업장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근로감독관이 아까 1000명밖에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중앙지자체 합쳐서 3000여 명 충원하겠다. 충원하면 중앙에도 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지방에도 안전감독관을 부여해서 사법경찰관에서 지방이 아까 말했던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독관을 뽑을 때의 기술직군, 뭐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과라든지 산업공학과라든지 인체 뭐 공학과라든지 그런 기술직군을 뽑겠다. 뭐 건설직종이라든지 채용하고, 이분들이 뭐 순환보직을 일단 제한시켜서 다른 뭐 고용이나 뭐 다른 부서도 악하지 않게끔 전문화시키겠다 이런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면 되죠. 좋은 농부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민간의 영향이 있겠네요, 그죠?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성을 제고한다 해가지고 안전보건관리자 경력관리를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서 구별 관리하겠다. 초급은 3년 미만이면 초급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5년 미만이면은 중급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년 이상이면 상급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서 안전보건관리자 경력관리를 더 디테일하게 유도 관리하겠다. 이게 따라서 뭐 안전관리자의 어떤 급여나 보수 기준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자의 지위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거는 뭐 밤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간재해 예방기관 역량 강화하겠다. 저희도 또 민간재해 예방 기관에서 활동하고, 저는 안전보건교육기관도 하고 있지만은 우수기관 발굴하고 뭐 능력 안 되는 데는 퇴출시키겠다 그런 거죠. 뭐 이거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 또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서 대국민 위해 위험 신고하고 보상금 지급해주는 제도 하겠다. 여기서 제가 조금 눈에 띄는 건요, 산재 발생 위험 등 적발 신고 시 보상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산재 은폐에 대한 고의적 미이행 시 파격적인 보상하겠다. 산재 은폐 정부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미이행에 대해서 신고 시, 지금 우리나라 산재 은폐가 실제 엄청 심각하거든요. 말로는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대체되어 있지만은, 공상이라는 제도가 한 글자 이렇게 뒤집어보면 거기는 다 산재 은폐성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불법 체화도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불법 체화도 속에는 실제 재해가 나도 원청에 보고 안 하는 이런 은폐된 게 엄청나게 많죠. 또 작은 제조 공장에서도, 그 외국인 근로자 있는 곳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조금 다쳐도 산재 안 해주고 다 은폐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은폐해서 신고하면 파격적 보상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산재 은폐가 엄청 많이 있었지만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단속을 제가 보기에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고 보상 제도가 있으면은 산재 은폐 문화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이제 산재 은폐가 하면은 상당한 불이익도 받고 적발 시 대거 엄청 처벌받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제 산재 은폐는 절대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시스템을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식 확산의 민간 협업,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수단 도입인데 이건 좀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실제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나 실제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대부분 하청 근로자나 관리 감독자들 또 뭐 이런 분들만 대부분 처벌받아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세운 게 형사처벌보다는 금전적 제재를 하겠다. 금전적 제재. 보면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에 금전적 제재 어떻게 하냐면 영업이익의 5%, 일단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야기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의 예시입니다. 예시.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한액 30억 이상, 그 최소 30억 이상 과징금을 떼낸다는 거죠.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게 아니고 과태료, 벌금 이거는
벌금 형사처벌이죠. 과태료는 행정적 처벌인 거고, 과징금은 행정적 처벌인데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과징금을 통해서 3명 이상 연간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한 사업장이나 범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5%면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 엄청난 경제적 제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동시 2명 이상 사망이면은 영업정지 요청이 됐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시 2명이니까 근로자가 추락제해도 동시 2명 추락하는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즉, 지금 뭐 한 번 추락하고 그다음에 또 추락하면 이런 데는 영업정지 안 됐다 이 말이죠. 반드시 동시에 2명이 추락해야지, 사망해야지 영업정지 당했는데, 이제는 요건을 강화해서 1년에 2명 이상, 동시가 아니죠. 1년에 2명 이상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 영업정지 시키겠다. 웬만한 건설사, 큰 원천 건설사 1년에 2명 이상 사망사고 나는 건설사 꽤 많거든요.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와, 이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 규정은 엄청나게 아마 심대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일반 건설사뿐만 아니라, 종합 건설사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소방시설 건설공사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영업정지보다 더 심한, 그래서 사망자 수의 영업정지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훨씬 더 강화시키겠다. 뭐 6개월 이상 영업정지 6개월 이상 운청사가 받으면은 보통 큰 대형 건설사는 전국의 건설 현장이 뭐 10몇 개씩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10몇 개가 다 동시에 6개월만 딱 영업정지 당하면은 그 피해가 엄청나죠. 이제는 그래서 사고 나서 뭐 로펌이나 대형 로펌 사서 재예방하는 비용보다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방하는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컨설팅을 받아도 꼭 사고 난 이후에 사고 나면 이제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중대재해 로펌들 다 써봤지만은 80% 이상의 유죄 나왔거든요. 80% 이상이 원청사에서 유죄가 나왔고, 다행히 구속이 안 된 거는 판사가 집행유예 처분을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앞으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양형 기준도 지금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럼 집행유예도 이제 보장을 못 해요. 로펌 할배를 써도. 그러면 이제는 사고 난 이후에 대처가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이렇게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이 제대로 현장에 작동되어 있는지, 이런 데도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위험성 평가도 제대로 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기기, 기구, 장비 노후화되어 있는지 제대로 교체하고 정비하는데, 이런 데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 외에는 지금 뭐 지름길이 없어요. 아무리 뭐 다른 것 쳐도 안전보건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진짜 교과서대로 충분한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촘촘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 시스템이 우리 협력업체, 도급업체, 용역위탁업체 근로자들도 촘촘하게 이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원칙적이고 바른 길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지금 건설사 쪽에는 실제 중대재해가 50%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정부 종합대책도 건설의 거의 한 70% 정책이 다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이해받은 후에 또다시 영업정지 받으면 이번에 아예 그냥 건설사 등록 말소를 시키겠다. 이건 법인에게 그냥 생명을 끊겠다는 거죠. 등록 말소를 시켜버리겠다. 그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아마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법률 전수 조사를 통해 건설업종 외에도, 그것도 중요하죠. 건설업종 외에도 중대재해 발생 시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시키겠다.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되거든요. 건설업종 외에도 좀 고위험 업종은 아마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사유에 포함시키게끔 법제처와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 중이다. 이것도 좀 무서운 이야기죠. 그다음에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 제한시키겠다. 이것도 좀 무서운 이야기죠. 실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한번 중대재해에 나서 2명이서 이렇게 발생하면 이제 정부 공공 입찰 참여 자격도 배제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 반복 발생하는 경우 확대 하겠다. 지금 예를 들면 동시 2명 사망을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도 추가하겠다. 이런 말이죠. 입찰 제한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입찰 건설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입찰 참여 제한당하면 보통 하는 게 회사 명칭을 바꾸거나 그죠? 법인을 쪼개게 해서 분할시키거나 이런 편법을 많이 쓰는데 그걸 또 정부가 예측하고 이런 제재에 대해서 회피하는 걸 대비해서 승계시키겠다. 그죠? 사업주나 이런 걸 추적해서 다른 법인으로 이런 바꾸든 쪼개게 해도 입찰 참가 제한을 승계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제재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낙찰자 선정 시에도 조달청에서 공공입찰에서 그 낙찰자 선정할 때 안전보건 평가를 강화해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낙찰자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것 같고, 민자사업 정부가 발주하고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민자사업에서도 건설안전평가 점수를 상향시키고 사고건설사에는 평가 시의 감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민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이런 사업 건설업체들도 건설안전평가 배점을 높게 상향해가지고 중대재해 나면 뭐 그냥 꽝이겠죠. 이런 것도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 발 더 나갔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 금리, 또 은행 금리 한도, 보험료 이런데 여신 심사 기준에 반영시켜 버리겠다 이런 것도 있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전공사죠. 보정 업무, 우리 보통 건설공사면 분양 보정이 주택도시보전공사부터 분양 보정을 받아야지 공사를 안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양 받거나 대출 보정을 받을 때 그 건설사의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서 안전도 평가가 떨어지면은 이런 분양 보정을 못 받게 하거나 어렵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지금 들어있네요. 그리고 작은 사업장은 중책자금, 중소벤처기업 중책자금 받을 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참여 제한시키겠다. 이런 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형사 판결 받으면은 지체 없이 무조건 상장회사는 공시하게끔 의무화시키고, 비상장회사는 이제 모회사가 공시하게끔 이렇게 의무화시켜 놓고 있고, 중대재해가 난 이런 상장회사나 큰 대기업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기관에서 투자할 때 투자하지 않게끔 ESG 평가라든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때 가이드죠. 투자 지침이나 가이드죠.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우리가 투자를 축소하자 뭐 이런 가이드가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투자도 못 받게끔, 적게 받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타 이제 사고 수사, 중대재해에 대해서 사고 조사나 수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작업 중지 명령,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작업 중지 명령 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지금 중대재해가 안 났더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싶으면은 긴급 작업 중지 명령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 기계 원재료 건설물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미비 시 적극적인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사법 처리하고 작업 중지도 내리겠다. 시정조치 기계기구에 대해서 산업법 위반이 있으면 시정조치 내리고 미이행하면 사법 조치하고 필요시에는 작업 중지도 하겠다 이 말이고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근로감독관 언제든지 현장에 관리감독 나갈 수 있죠. 관리감독 나갔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가 적발되는 경우 옛날에는 지금까지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에서 시정하면은 지금까지는 벌금이나 처벌 안 했는데 지금은 시정지시 기회도 없이 바로 현행법에 따라 적시집행, 적시처벌도 하겠다. 훨씬 더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관리감독관 마음만 먹으면은 좀 큰 제조 공장 10건, 20건 금방 잡아내거든요. 한 건당 뭐 500만 원씩만 해도 몇천만 넣어줘.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제 사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책으로 봐야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상향 기준이 있죠. 양형 기준이 있죠. 근데 이게 대부분 벌금 해봐야 뭐 깨끗해봐야 50만 원, 뭐 사망사고 나봐야 원청이나 큰 사업장이야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벌금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실제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벌칙이나 벌금에 대한 전체 형량이나 이게 상향시키겠다는 거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1년 이상 구속 이것만 있으니까 지금 법원에서 다 집행유예 때리니까 실제 구속의 실효성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이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법원의 양형 기준을 설정해서 최소한 집행유예나 이런 게 남발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취지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 엄정 수사 지금까지 뭐 중대재해 나가면은 아직도 우리 중대재해 90%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중처법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원청이나 사업주가 구축했냐 안 했냐 이걸 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거는 목표, 반침, 위험성 평가, 뭐 종사자 의견 청취, 여러 가지 뭐 도급 연구 위탁 관리 종합적으로 다 이게 한 개 한 개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빨리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엄청 너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시행된 지, 중처법 시행된 지 3,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80% 이상의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법 체계의 문제도 있지만은, 노동부는 노동부 조사 따라하고, 경찰은 경찰 조사 따라하고, 노동부가 기껏 기소 의견 올리면은 검찰이 기소 유예해버리고, 이런 게 그 삼박자가 한 개도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동부, 경찰, 검찰, 국토부 이런 관계기관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뭐 합동을 하든 뭘 하든 압류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수사라든지 이걸 신속하게 해서 기소나 이런 게 훨씬 더 빨리 가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담기구, 전담 조직을 막 확정하겠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초동수사부터 모판에 이르기까지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오늘 좀 장시간이죠?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날 때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화재 폭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은 중대재해 전반에 대해서 특히 재래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건 조금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느낌으로는 이번 대책이 일단 원청과 재래형 사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건설 현장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제일 맞겠다는 좀 실효적인 정책들은 저는 꽤 많이 놓은 것 같아요. 꽤 많이 놓은 것 같고, 충분히 저는, 어떤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정책 하나하나가 충분히 강력한 파급력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거는 이 많은 정책을 하려다 보면은
많은 관계기관에서 정말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특히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 지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뭐 걱정되고 우려도 되지만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조금 모든 뭐 민간이나 정부가 다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대재해 없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계에 있는 저는 그런 정책이라 보고 좀 힘들지만 저도 노력하고 다 같이 이번 정책이 실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